충격적인 발견, 믿기지 않는 동물 잡종들이에요. 여기 농부들이 자기 밭에서 잡거나 발견한 무시무시한 것들의 목록이 있어요. 함께 탐험해 볼까요? 두머리 송아지. 농부 드와이트 크루즈 씨는 2015년에 플로리다 주 베이커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소가 두 얼굴을 가진 송아지를 낳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송아지의 이름은 애너벨인데 태어날 때 머리가 2개, 눈이 4개, 귀가 2개, 입이 2개, 코가 2개였답니다. 송아지가 뇌가 2개라서 움직임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엄마 소의 젖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농부가 직접 젖병으로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태를 다이세팔릭 파라파거스라고 하는데 배아가 발달하는 동안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아주 드문 선천성 질환이에요. 가끔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태로 태어난 동물들은 보통 수명이 짧아요. 수의사들은 애너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 돼지 잡종. 남아메리카의 한 농부는 8마리의 새끼 돼지 사이에서 이상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의 암돼지가 건강한 새끼들을 낳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다른 새끼들과 확연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새끼 돼지는 형제자매들보다 훨씬 약해 보였고 다른 새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일어서려고 애쓰기만 했어요. 살아남기 어려워 보였죠. 농부가 그 동물을 다루는 모습이 좀 거칠어 보였는데 이미 연약한 상태였으니 걱정스러웠어요. 양이 염소를 낳다. 2000년에 아일랜드의 한 농부는 자신의 농장에서 태어난 아기 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는 걸 발견했어요. 양인데 염소처럼 보였거든요. 엄마 양이 번식할 준비가 됐을 때 근처에 수컷 양이 없었는데 아마 수컷 염소와 교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희귀하고 특이한 동물이 태어났답니다. 이 아기는 때때로 기비라고 불리는데 염소와 양의 잡종이에요. 염소 머리에 양몸통을 가지고 있고 몸은 두꺼운 양털로 덮여 있었어요. 이제 이런 멋진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농부가 매머드 두개골을 발견하다. 미시간주 첼시의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호미가 땅속에서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제임스 브리스틀이라는 그 남자는 자신이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고고학 발견 중 하나를 우연히 찾아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콩밭에 묻힌 울타리 기둥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파보니 거대한 선사시대 동물의 일부가 드러났어요. 미시간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불려와서 현장을 빠르게 보호하고 하루 종일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했답니다. 발견된 것은 성체 수컷 매머드였는데 죽을 당시 나이가 40대쯤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매머드 중 가장 완전한 것 중 하나로 꼽히며 1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 것으로 추정돼요. 초기 증거에 따르면 고대 인간들이 이 동물을 처리한 후 연못에 넣어 보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대 아르마딜로의 껍데기. 한 농부가 자신의 땅을 걷다가 강둑 근처에서 둥근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는 바로 흥분했는데 공룡 알 껍데기를 발견한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였어요. 그는 그 공 모양 물체 주위를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문가들이 불려왔고 2만 년 된 화석화된 공 모양 물체들은 글립토돈트의 갑옷 같은 껍데기로 밝혀졌어요. 하나의 크기는 거의 3피트, 약 90cm의 두께가 약 2인치, 약 5cm였고 가족은 3개를 더 발견했어요. 그중 가장 큰 것은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 크기와 비슷했답니다. 글립토돈트는 현대 아르마딜로의 고대 친척으로 크고 둥근 갑옷 같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고 무게가 최대 1톤, 약 1000kg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남아메리카에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았던 동물이랍니다. 극적인 코끼리 심폐소생술. 한 농부가 태국 나콘나역주에서 엄마 코끼리와 새끼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발견하고 재빨리 수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구조팀이 근처 농부들과 함께 크레인을 이용해 엄마 코끼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엄마 코끼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잠시 의식을 잃고 몹시 당황했어요. 그러자 수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엄마를 회복시켰습니다. 어린 새끼는 구조 내내 근처에 머물렀고 다행히 엄마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결국 두 코끼리 모두 안전하게 자연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농부가 새끼 사슴을 구하다. 한 농부가 자기 농장 근처에서 임신한 암사슴이 건강한 새끼를 낳는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엄마 사슴이 아기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죠. 남자는 새끼를 찾아 나섰고 풀 속에 있는 토끼굴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희미한 끽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5세인 피트 웨슬리는 새끼가 갇혔다고 생각하고 풀속 구멍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아기를 부드럽게 끌어내 안전하게 구했습니다. 당황한 새끼는 곧 엄마에게 달려갔고 둘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어요.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농부가 얽힌 뱀을 발견하다. 60세 태국 농부분서 낙통쿠 씨는 자기 오리 연못 근처에서 울타리에 걸려 얽힌 두 마리의 킹코브라를 발견했어요. 울타리는 오리를 보호하려고 친 거였죠. 그들이 짝짓기 중이라는 걸 깨닫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남부 팡응아에서 두 남자가 8피트 길이의 수컷과 7피트 길이의 암컷을 조심스럽게 구조했어요. 그물을 조심히 잘라내면서 뱀을 안전하게 고정시켰습니다. 노력 끝에 동물들을 풀어주고 각각 자루에 넣어 야생으로 다시 방생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한 구독자가 보낸 사진이 케냐 무랑가 지역에서 사람과 돼지의 혼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곳은 농업이 일상의 중심인 농촌 지역입니다. 이야기는 돼지를 키우던 농부 제임스 윌스가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이상하게 생겨서 놀랐다는 내용이었죠. 이 주장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은 실제로 독일 예술가가 만든 예술 모델이었고 온라인에서 실제처럼 왜곡되어 퍼진 거였습니다. 이 일은 놀라운 농업 발견처럼 보이는 정보조차도 얼마나 쉽게 잘못 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들판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곡물 농장 잔해. 밭에서 일하던 베리 사우추크와 그의 큰아들은 캐나다 이투나 근처 자기 곡물 농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곧 더 흥미로운 물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서스케처원 동부에서 5대째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잔해를 발견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 발견은 특별했어요. 그들은 99파운드 무게의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을린 모습 때문에 이성 부품이나 대기권에 재진입한 잔해라고 추측했어요. 물건은 탄소 섬유 복합재와 알루미늄 허니컴 같은 재질 특징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발견이 여러 번 있었고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물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대의 포식자, 아로틴 수피나투스. 은퇴한 가금류 농부가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트라이아스기 시대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양서류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석은 약 2억 4천만 년 전 민물 환경에 살았던 고대 생물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거의 30년 전에 산사암판을 청소하던 중 이 남자는 공룡시대 이전에 살았던 5피트 길이 생물의 화석 잔해를 발견했어요. 아로틴 수피나투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종은 잘 보존되어 있고 눈에 띄는 송곳니 같은 이빨이 특징입니다. 이 화석은 템노스폰딜이라는 그룹에 속하는데 이 그룹은 공룡 이전과 공룡 시대 모두에 존재했어요. 들판에 나타난 고래의 미스터리. 69세 농부 마이클 우드스는 사라진 소를 찾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마주쳤어요. 자기 들판 한가운데에 40피트 길이의 혹등고래가 누워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어떻게 그곳까지 옮겨졌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지역 주민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봤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확인된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차타르푸르 UFO 소문 이야기. 2021년 1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의 한 농부가 당황한 모습의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곧바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의 농장에 비행 물체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장소로 몰려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농부가 당황한 이유는 외계인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작물이 망가진 거였죠. 그 농부 나투는 새해 첫날에 반짝이는 물체가 내려와서 착륙하는 걸 봤다고 했고, 그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동네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어요. 미네소타 운석 이야기. 2013년 4월, 미네소타주 알링턴에 사는 농부 브루스와 넬바 릴리엔탈 부부가 옥수수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하고 사진을 공유했어요. 그 돌은 같은 크기의 평범한 돌보다 3배나 더 무거웠대요. 조사를 해보니 그것은 운석이었고 니켈이 8% 들어있었어요. 이건 소행성에 용융된 웅덩이에서 나온 희귀한 종류의 운석이랍니다. 로마 투구 대박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듀오가 영국 컴브리아의 한 농장을 무려 7해 동안이나 찾아다녔어요. 그들의 끈기가 빛을 발했죠. 결국 스포츠 행사에서 쓰이던 로마 시대 투구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몇백 파운드 정도 팔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말하면 25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답니다. 정말 대박이죠. 키르기스스탄 전사 석상 이야기. 2022년 키르기스스탄에서 감자 농사를 짓던 에르킨이라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대한 전사 석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높이가 3m나 되는 이 돌 조각상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첫 번째 1000년 동안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거예요. 석상은 투구와 갑옷을 입은 전사가 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답니다. 1500년대 원주민 여성 이야기. 캐나다의 한 뒷마당에서도 정말 특별한 발견이 있었어요. 잔디를 깎던 부부가 뼈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죠.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지만 전문가들에게 연락해서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현장을 살펴보니 그 유해는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사이에 살았던 원주민 여성의 것이었어요. 연구자들은 그녀의 나이도 추정할 수 있었는데 돌아가실 당시 24살쯤이었을 거라고 해요. 뒷마당 고래 화석 이야기. 이건 이 영상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발견 중 하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뒷마당에서 1700만 년 된 고래 화석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화석은 전 세계에 겨우 20개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남부 캘리포니아의 뒷마당에서 나왔대요. 발견한 게리 존스는 그때 아직 10대였어요. 1978년에 박물관에 연락해서 화석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안전하게 어떻게 운반할지 몰라서 거절당했죠. 숨겨진 상자와 전 세계 게임 이야기. 땅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숨겨진 보물 상자예요. 숲속을 하이킹하다가 금속 탐지기를 들고 있던 보물 사냥꾼이 갑자기 기계가 삐 소리를 내는 걸 느꼈어요. 궁금해서 파보니 땅 바로 아래에 금속 문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문은 상자로 이어졌어요. 상자는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안에 금이나 귀중한 게 들어있을까 해서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침서가 있었는데 이 상자는 전 세계적인 보물찾기 게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인 보물은 아니었답니다. 저주받은 미라치즈 이야기. 이집트 사카라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고고학자들이 다양한 고대 물건들을 찾아냈어요. 그중 가장 특이한 건 고대 치즈 조각이었죠. 파트메스라는 고위 관리의 무덤에서 깨진 점토 항아리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는 파라오 세티 1세와 라메세스 2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연구자들은 이 치즈가 약 3300년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예 중 하나예요. 이 발견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분석해보니 샘플에 브루셀라 멜리텐시스라는 박테리아가 들어있었대요. 이건 브루셀라증을 일으키는 균으로 발열이나 관절 통증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10,000,000짜리 새들 리지 보물 창고. 2013년 2월에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 골드컨트리 지역의 사유지에서 정말 믿기 힘든 발견을 했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땅에서 살짝 튀어나온 녹슨 깡통을 발견한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금속 탐지기를 사용했더니 금화가 가득한 숨겨진 보물을 찾아냈답니다. 그 가치가 대략 100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해요. 총 1427개의 금화로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었고 상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미국에서 발견된 금화 중 가장 큰 규모의 발견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이상한 아기 알파카. 2021년에 영국에서 한 알파카가 좀 특이하게 생긴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이상하게 보여서 엄마 알파카마저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정도였대요. 그 아기는 태어날 때 무게가 겨우 13파운드, 그러니까 약 6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알파카들은 새끼를 스스로 닦아주지 않기 때문에 농장 주인이 나서서 부드럽게 말려줬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농장 주인이 나중에 설명하길 알파카 새끼한테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몸이 마르고 나면 털이 푹신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훨씬 건강해 보인대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뭔가 이상한 걸 보여주는 것처럼 말들이 많았지만 사실 아기 알파카들은 보통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엘라베마에서 온 텍사스 롱혼소. 텍사스 롱혼소는 특별한 뿔로 유명해요. 그 뿔이 100인치 이상 뻗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평균 뿔 길이는 6피트, 그러니까 약 1m 80cm 이상이고 15살 된 소의 뿔은 최대 9피트, 약 2m 74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엘라베마에서 자란 텍사스 롱혼소가 자기 품종 중 가장 긴 뿔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6살 된 수소 이름은 폰초인데 뿔 끝에서 끝까지 10피트 7.4인치, 그러니까 약 3m 23cm나 된대요. 작은 마을 농장에서 포프 가족이 키운 폰초는 온순한 거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격이 아주 차분하죠. 사람들을 가까이서 서 있는 걸 보면 그 뿔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난답니다. 신바, 긴기 염소. 신바는 특히 귀여운 모습의 긴기 염소예요. 2022년 6월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을 때 주인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주인 무하마드 하산 나레오 씨는 이 염소를 신바라고 이름 지었고 귀 길이가 21인치, 약 53cm나 된다고 했어요. 이전 기록보다 더 길 수도 있대요. 신바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라면서 귀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사육사는 신바가 결국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긴 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커버를 만들어서 감염되지 않게 신경 쓰고 있답니다. 슈퍼카우. 다음은 벨기에 블루소예요. 이 품종은 19세기 벨기에 농부들과 과학자들이 선택 교배로 만들어낸 거예요. 토종소와 짧은 뿔 황소를 교배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크고 강한 동물들만 골라서 계속 번식시켰어요. 그렇게 더 좋은 형질을 키워왔죠. 이 품종은 근육량이 크게 늘었고 우유와 단백질 생산량도 높아졌어요. 이 특징은 자연적인 유전자 돌연 변이와 관련이 있는데 일반 소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이 발달한답니다. 벨기에 블루소는 농업에서 널리 쓰이지만 몸집이 너무 커서 가끔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신성한 악어. 악어는 보통 강하고 무서운 파충류로 보이지만 아프리카 바줄 마을 사람들은 악어를 신성하게 여긴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면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큰 악어들과 어울리고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특이하고 신기한 광경이죠. 지역 주민들은 악어들을 돌봐주며 그들이 자신들의 안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전통에 따르면 이 믿음은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한 악어가 마을 사람들을 가까운 민물샘으로 안내해 주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왔다고 해요. 사막 메뚜기 침공. 사막 메뚜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동성 해충 중 하나로 꼽혀요.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죠. 작은 무리 하나만 해도
하루에 약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먹어치울 정도예요. 어떤 무리는 폭이 최대 25마일, 약 40km까지 퍼지기도 해요. 이 때문에 식량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답니다. 50년대에 케냐에서 있었던 메뚜기 침공처럼 식량 부족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들도 이 문제의 규모를 보여줘요. 여기 보여주는 영상은 2020년에 케냐 마르사빗에서 찍힌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사막 메뚜기 창궐 중 하나였대요. 한 무리가 하루에 최대 90마일, 약 145km를 이동할 수 있고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북이탈리아의 거대한 바위들. 이 바위가 남긴 파괴의 흔적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요. 이 이상한 일이 북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산사태 때문에 거대한 바위가 산에서 볼링공처럼 굴러 내려왔어요. 그 바위는 농가 집을 간신히 비켜서 헛간에 딱 붙어서 멈췄대요. 믿기지 않겠지만 집 뒤쪽에서 두 번째 바위도 발견됐어요. 다행히 집 안에 있던 가족들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피할 수 있었어요. 교회에 나타난 치타. 2008년 10월 어느 날 9살짜리 남자아이 엄마가 부엌에 있었는데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아이가 말하길 마당에 치타가 있어서 자기 자전거 타이어를 씹고 있대요. 엄마가 창문으로 슬쩍 보니 정말 커다란 동물이 보였고 얼른 문을 닫았어요. 놀랍게도 이 일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영국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엄마가 동물보호소에 연락해서 그 동물을 안전하게 잡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동물원에서 치타가 탈출했던 거였어요. 지옥으로 가는 구멍. 1970년에 과학자들이 시베리아 콜라반도에서 지질 시추를 시작했어요. 그 프로젝트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시추공이 만들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전설이 생겼는데 지질학자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녹음해서 지옥을 뚫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혀 확인된 적이 없고 대부분 민간 전승으로 여겨져요. 확실한 사실은 구멍 바닥의 온도가 약 180도섭씨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시추하기가 극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떠났지만 그건 초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터키 하수구 감시견. 터키 어느 도시에서 온 한 마리 개가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매일 특정 시간마다 하수구 앞에 멈춰서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왜 개가 그러는지 궁금해했죠. 이 일이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한 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개가 뭔가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지만 아직 아무도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빙하기 수영장. 집 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하다가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어요. 땅을 파던 사람들이 14,000년 된 뼈를 발견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검사해보니 사람뼈가 아니라 고대 빙하기 말이나 다른 포유류의 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하드자베족의 바오밥 나무 오르기. 이 하드자베족 남자가 거대한 바오밥 나무를 오르는 모습을 보세요. 그는 나무 안에 저장된 물을 구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나무종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서 가끔 병나무라고도 불려요. 바오밥 나무는 스펀지 같은 줄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건조한 기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북부 탄자니아에서 하드자베족은 세계에서 몇 안 남은 수렵 채집 사회 중 하나인데 필요할 때면 이렇게 나무를 타고 물을 구하곤 해요. 인간과 자연이 독특한 환경에서 함께 적응하는 멋진 예시죠.